안녕하세요, 모니카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어떻게 하면 실패 없는 와인을 고를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오늘은 레드와인 편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아직 화이트 와인 편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 영상에 좀 더 실패 없는 와인이 뭘 뜻하는 것인지에 대한 저만의 정의를 내린 게 좀 더 설명이 잘 돼 있으니까 꼭 보고 와주시길 바라고요. 와인을 마실 때 상대방의 와인 취향이라든지 선호 스타일을 전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조금 실패가 덜 할 수 있는, 좀 비교적 안전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대중적인 입맛에 좀 어필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와인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고, 음식이랑 잘 어울리는 푸드 프렌들리한 그런 와인을 많이 구비해 두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와인과 음식과의 페어링 이런 것들 위주로 선택을 한 와인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화이트 와인도 취향이 다양하지만 레드 와인 같은 경우에는 유난히 좀 더 화이트 와인보다 취향이라고 하는 게 좀 극명하게 나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바디감인데요. 레드 와인 같은 경우에 굉장히 풀 바디한 와인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굉장히 라이트한 바디감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풀바디한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 품종으로 말하자면 호주 시라즈라든지 아니면 까베르네 소비뇽 이런 와인을 선호하실 텐데요. 그런 와인이 아니면 약간 마신 것 같지 않다든지 좀 싱겁게 느끼신다든지 밍밍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고요. 또 반대로 또 이런 와인을 드셨을 때 너무 막 그 탄닌도 너무 씁쓸하고 쓰고 텁텁하고, 그다음에 알코올 도수도 너무 높아서 약간 좀 너무 아프다, 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서로 이제 다른 양극단의 와인을 마셨을 때 조금 나는 별로 맛이 없어, 별로야 라고 이야기하는 비율이 더 높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프루티한 와인과 세이버리 혹은 얼시한 와인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프루티한 와인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1차 과실, 그러니까 과실 풍미 중심의 와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잘 익은 자두, 아니면 약간 잼미한 느낌, 굽거나 말린 듯한 과실 풍미라든지 좀 찐득한 그런 종류의 과실 풍미가 있을 때 좀 더 프루티한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고요. 좀 과실 풍미뿐만 아니라 그런 2차, 3차 향 그런 풍미를 가진 와인을 좀 세이버리하거나 얼씨하다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피망, 올리브, 허브류, 아니면 토마토 이런 식의 맛과 향이 있거나 숙성에서 오는 약간 쿰쿰한 머쉬룸, 베지털한 향, 이런 느낌이 있을 때 이제 세이버리하다, 얼씨하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취향이 좀 레드와인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극명하게 나뉜다고 해야 될까요? 타인의 취향을 모르거나 어떤 스타일을 모를 때 저는 어떻게 선택을 할까요? 바디감도 너무 양극단에 치우친 와인보다는 좀 중간쯤, 미디엄 바디 정도의 너무 프루티하기만 한 와인보다는, 또 너무 세이버리하고 얼씨한 느낌이 강한 와인보다는 이 중간 어디쯤에 있는 그런 와인을 선택하려고 하는 거, 그게 제 생각에는 가장 안전한 와인 선택인 것 같아요. 그 뜻은 이제 본인 취향이 확고한다거나 상대방의 취향을 어느 정도 확고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 지점에 있는 와인들이 어떤 건지 알아두고 그 와인을 셀렉하면 되겠죠.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어떤 레드와인을 좀 안전하게 구비해 두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와인은 저는 산지오베세, 이탈리아 토착 품종이죠. 산지오베세 와인을 꼭 항상 구비를 해놓는 편인데요. 사실 이제 산지오베세로 만든 와인은 그 투스카니, 이탈리아 투스카니 지역에서도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끼안띠 와인을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사실 끼안띠 와인은 이탈리아 대표 와인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대중적이고 인기가 많고, 이탈리아 내에서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표 품종인데요. 이제 제가 끼안띠 와인을 항상 구비해 놓는 이유는 음식과의 궁합을 생각했을 때 굉장히 편리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서양 음식이라고 하면 가장 만만하게 먹거나 만들거나 이제 토마토 소스 베이스의 이탈리안 음식이죠. 그러니까 토마토 소스 베이스의 파스타라든지 아니면 피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막상 여러분 토마토라고 하는 이 식재료를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굉장히 생각보다 좀 독특한 맛과 질감과 과일같이 생겼으면서 과일은 아니고, 또 그렇다고 완전히 막 야채 쪽에 끼기엔 애매한 뭔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품종에 따라서 토마토도 다르긴 하지만 좀 스위트한 맛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시적, 사워,
그러면서 또 텐지하다고 하는데 짜릿하고 좀 싸하고 이런 맛이 있잖아요. 좀 베지털한 맛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이탈리안 음식에서 가장 많이 쓰는 식재료가 토마토랑 또 뭐 발사믹 식초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다양한 허브류, 뭐 오레가노 아니면 뭐 바질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쓰고 또 갈릭도 많이 쓰는 지역이죠. 그렇다 보니까 의외로 와인과 매칭을 했을 때 좀 이런 뉘앙스가 같이 섞여주지 않으면 좀 겉도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애초에 이 끼안티 와인, 특히 뭐 이탈리아 레드 와인이 전반적으로 그렇긴 하지만 산지오베제로 만든 이 끼안티라는 와인은 이런 로컬 음식, 이탈리안 음식, 토마토 소스 베이스의 음식과 먹기 위해서 만들어진 와인이란 말이죠. 끼안티 와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미디움 바디를 가지고 있고, 끼안티 와인이 가지는 아로마의 특성이 뭐냐면 토마토, 구운 토마토 아니면 사워 체리, 발사믹, 약간 오레가노 이런 허브 이런 종류의 맛과 향이 난다고 해요. 굉장히 재미있죠. 그러니까 이탈리아 음식의 기본 베이스가 되는 재료들의 맛과 향이 이 끼안티 와인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탈리안 음식과 잘 어울리겠어요. 그래서 저는 끼안티 와인을 마시면 정말 입맛이 막 돌아요. 이탈리아 음식을 먹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이 토마토 베이스의 음식이라고 하는 게 저는 생각만으로도 막 되게 생기가 도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끼안티 와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부담 없이 구비해 두고 있으면 다 같이 되게 재미있게, 즐겁게, 유쾌하게, 진지해지지 않고 뭔가 막 평론을 해야 된다거나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지 않고 재미있게 내 편인 사람들과 즐겁게 마실 수 있는 그런 와인에는 진짜 끼안티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끼안티 와인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 어렵냐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프랑스 와인이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왜냐면 프랑스 와인은 굉장히 엄격한 시스템, 원산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원산지 시스템을 다 알아야 되니까 너무 진입장벽이 높고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제 입장에서 보면 그 진입장벽을 넘고 나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대충 어떤 품질의 어떤 스타일의 와인일 것 같은지가 약간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탈리아 와인은 좀 달라요. 이탈리아 와인은 이제 여러 가지 역사적 이유도 있고 좀 문화적인 측면도 있고 그렇긴 한데, 아무튼 이탈리아 와인은 경향성을 알기가 좀 어렵다고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에도 이제 이 원산지 시스템이 있고 끼안티에도 굉장히 다양한 숙성에 따른 등급이라든지 그 서브 리즌, 그러니까 지역에 따른 그 구분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와인 생산자의 스타일? 그냥 각 와인 하나하나가 그걸 직접 마셔보지 않으면 그 품질과 스타일을 좀 알기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가격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는 가격과 품질이 같이 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끼안티 와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가격과 품질이 같이 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얼마 안 하는 막 2만 원, 2, 3만 원짜리 끼안티인데 저는 진짜 너무 맛있게 마신 그런 와인이 있고, 또 되게 비싸게 주고 산 끼안티인데 막 맛이 영 아니고 막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서 저는 되게 여러 실패를 많이 했던 와인이 또 끼안티 와인이었어요. 와인샵에 가시면 끼안티가 굉장히 구비가 어디든 진짜 끼안티는 기본으로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끼안티 와인을 좀 추천을 받으셔서 트라이 해보시면서 본인 입맛에 맞는 끼안티를 알아두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마셨던 와인 중에서 그 카스텔로 로미토리오라고 하는 와이너리가 있어요. 거기에 끼안티 꼴리세네시 이제 와인이 있는데, 그 와인을 홍콩에서 2만 원 정도에 구입을 했는데 되게 맛있게 마셔가지고 자주 써먹는 편이고요. 그리고 또 카파치오 와이너리에 빌라 카파치오라고 하는 끼안티 클라시코 와인이 있는데, 그 와인도 뭐 저는 홍콩에서 한 2만 원, 2, 3만 원대에 구입을 하거든요. 제 입맛에 맞는 좀 별로 비싸지 않은 그런 와인들 두면 기분이 별로 안 좋거나 우울할 때 저는 끼안티를 마시거든요. 끼안티랑 이제 토마토 소스 파스타 제가 진짜 좋아하는 스타일로 진하게 막 소고기도 많이 넣고 해가지고 먹으면 되게 기분이 좋아져요. 산지오베제가 특징이 뭐 미디움 바디 와인이 많지만 풀 바디까지는 아니더라도 꽤 바디감이 있는 와인을 만들어요. 근데 이제 끼안티 와인 중에서도 프리미엄급은 약간 그런 바디감을 보여주는데, 볶음미도 있고 뭐 라구라든지 라구 파스타, 진한 볼로네제, 양고기나 뭐 간단한 스테이크류랑도 페어링이 가능한 그런 와인이고요. 제가 좋아하는 와인 중에서 산지우스토 렌테나노라고 하는 와이너리에 끼안티 클라시코 와인이 있어요. 굉장히 맛있게 마시는 와인 중에 하나예요. 한국에도 수출이 아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발델레 코르티? 요 집도 맛있어요. 제가 최근에 굉장히 맛있게 마시고 있는 끼안티 클라시코예요.
두 번째로 제가 늘 구비해두는 와인 중에 하나는 바로 말백 와인입니다. 아르헨티나, 특히 멘도사 지역 말백을 항상 좀 구비해두는 편이고요. 아르헨티나 말백이라고 하면 가성비가 좋은 그런 와인이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왜 아르헨티나 말백은 가성비가 좋을까요? 원래 말백은 이제 보르도 지방, 프랑스 보르도 지방에서 그 보르도 품종 있죠. 까베르네 소비뇽, 메를로, 까베르네 프랑 이런 보르도 블렌드를 만들 때 보조 품종으로 사용되었던 품종이에요. 근데 이 말백이라고 하는 품종 자체가 좀 서늘한 지역, 그 다음에 좀 습한 지역, 왜냐면 병충해에 약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되게 약한데 보르도가 정확히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이 말백 품종이 따뜻한 기후에 그리고 건조하고 일조량이 아주 풍부한 아르헨티나로 넘어가서 꽃을 피웁니다. 말백이 막 일조량을 많이 받고 따뜻한 지역에서 병충해 없이 잘 익으면 굉장히 매력적인 풍미를 풍기는 그런 와인이 되죠. 여러모로 천혜의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맛있는데 생산량도 많죠. 노동력이라든지 인건비도 이제 다른 유럽이나 구세계들에 비해서 더 싸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가성비가 아주 좋은 그런 와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와인이 가지는 함정이 있죠. 말백은 기본적으로 그 껍질이 굉장히 또 두꺼워서 이제 타닌이 어느 정도 있는 포도 품종인데 너무 푹 익어버리면 이제 문제가 알코올 도수가 너무 높이 올라가죠. 타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무엇보다 산도 관리가 좀 어려워요. 좀 산도가 좀 떨어지는 이런 와인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아르헨티나 말백이 안 좋은 부분이 부각되는 좀 품질이 낮은 와인이다라는 오명이 있었죠. 저는 막 15도 넘고 16도 가까운 아르헨티나 말백도 옛날에 마셔봤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요? 요즘 그런 말백 찾아보기 어렵죠. 와이너리들이 이제 가장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는 거죠. 알코올 도수를 너무 많이 높지 않게 또 산도 관리도 하고 타닌 관리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양조 기술이라든지 또 포도밭을 선정하는 그런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아르헨티나 프리미엄급 말백들은 정말 우아해요. 정말 너무 좋아하는데 굉장히 기품 있고 되게 우아하고 되게 자상할 것 같은 그런 이렇게 더운 지역 포도밭의 핵심은 그러니까 고도가 높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위로, 언덕 위로, 산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아르헨티나는 안데스 산맥이 있잖아요. 특히 멘도사는 이 안데스 산맥을 굉장히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다가 멘도사 지역 중에서도 우코밸리라고 하는 서브리진이 있어요. 거기가 제일 핫한 와인 생산지인데 해발고도 한 1000m 넘어가는 해발고도 높은 곳에 포도밭을 지어요. 그래서 우코밸리 쪽 와인은 굉장히 우아하고 섬세하고 산도가 심지어 굉장히 프레쉬하고 그래서 우코밸리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말백 와인은 너무 텁텁하고 막 풀바디하다라는 생각은 오해라는 거.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잘 만들어진 아르헨티나 말백은 아주 잘 익은 자두, 블랙베리, 블루베리 이런 약간 달콤한 잘 익은 그런 과실향 뿐만 아니라 바이올렛 같은 굉장히 숲속에 있을 것 같은 꽃향기, 우아한 꽃향기도 나고요. 또 오크통에서 오는 초콜릿, 코코아, 토바코, 약간 스위트 스파이스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어우러지면서 프루티한 스타일을 좋아하는 분들도 또 어시한 스타일을 좋아하는 분들도 약간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와인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음식 페어링으로는 이제 소고기, 비프 하면은 말백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도 굉장히 동의해요. 스테이크를 먹을 건데 어떤 와인을 마셔야 될지 모를 때 저는 무조건 말백 와인으로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성비가 좋다고 했는데 사실 대형마트나 이런 데 가면 아르헨티나 말백 막 10,000원대 그런 말백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진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10,000원대의 저가 말백을 넘어서서 조금 더 가격대가 있는 말백도 트라이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트라피체라든지 우리가 되게 자주 마주치는 대형 와인 브랜드들 10,000원대의 와인도 생산을 하지만 프리미엄대의 와인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사실은 생산을 해요. 그리고 그 프리미엄대 와인들이 굉장히 훌륭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국은 아직 조금 이런 다양한 포트폴리오의 말백이 들어오지 않고 좀 너무 저가 와인 위주로만 말백이 소비되고 있고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약간 프리미엄급의 말백 와인을 내놨을 때 많은 분들이 이게 말백 와인이라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트라피체 같은 경우에 그 트라피체 싱글 비냐드 시리즈의 암브로시아라고 하는 그 와인은 홍콩에서 한 50,000원대에 구입이 가능한데 맛있게 마시는 와인 중에 하나거든요. 싱글 비냐드면 굉장히 프리미엄급 와인이거든요. 그런 와인도 한번 트라이 해보셨으면 좋겠고 또 카사레나 자밀라라고 하는 브랜드도 엔트리급 와인 생산을 해요. 근데 거기서도 싱글 비냐드 시리즈 와인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백이 원래 까베르네 소비뇽이나 그 보르도 품종, 까베르네 소비뇽, 메릴로, 까베르네 프랑 이런 애들이랑 이제 블렌딩을 할 때 너무 궁합이 좋았던 품종이기 때문에 아르헨티나에서도 말백을 중심으로 보르도 품종이랑 이제 블렌딩을 한 그런 와인을 많이 생산을 하죠. 서로 이제 부족한 부분을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블렌딩이 되는데, 제가 이제 브이로그에서 추천했던 와인 중에 클로드 로스 시에테라고 하는 그 와인은 이제 말백이랑 까베르네 소비뇽 블렌딩 와인인데, 그런 두툼한 패티 햄버거, 수제버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또 뭐 당연히 너무 잘 어울려요. 스테이크라든지 소고기, 햄버거 이런 거 먹을 때 되게 잘 어울릴 만한, 누구나 정말 좋아할 만한 그런 와인 스타일이라서 제가 좀 자주 추천을 하고 다니고요. 그 다음에 또 되게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들은 이스카이 와인, 이스카이 말백 까베르네 프랑 와인,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들었어요. 그 와인도 너무 이제 훌륭하죠. 같은 맥락에서 뭔가 급하게 스테이크를 딱 구웠을 때 바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와인 스타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세 번째 제가 꼽는 와인은 바로 피노누아 와인입니다. 피노누아 와인은 너무 프루티하고 바디감도 너무 라이트하고 그런 너무 치우친 와인이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일단은 미국 피노누아 와인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피노누아가 다양한 스타일이 있잖아요. 원래 원조는 부르고뉴 피노누아, 그러고 나서 이제 뉴질랜드 말보루 스타일의 피노누아가 인기를 끌었죠. 근데 이 둘하고는 좀 그 스타일이나 뉘앙스나 그 결이 좀 달라요. 미국 피노누아는 특히 미국 캘리포니아 쪽 피노누아는 굉장히 훨씬 더 바디감도 있고 몸집도 있고 과실풍미도 훨씬 더 아주 잘 익은 과실풍미 위주로 나고, 그 다음에 오크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세게 쓰는 편이죠. 근데 피노누아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 미국 피노누아 권해드리면 되게 이게 피노누아라고 하면서 되게 좋아하셨던 그런 와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피노누아가 음식 페어링 할 때도 저는 굉장히 레인지가 넓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풀바디한 와인 쪽으로 가면 사실은 진짜 스테이크, 소고기 막 이런 거 아니면 좀 페어링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미국 피노누아 같은 경우에는 꼭 스테이크랑도 어울리지만 꼭 스테이크가 아니더라도 뭐 돼지고기라든지 치킨 요리랑도 잘 어울리고, 온도를 살짝 칠링을 해서 이제 마시면 또 무거운 치즈류 있잖아요. 치즈나 샤키테리 이런 것들이랑도, 또 뿐만 아니라 그런 파스타류, 피자류 이런 거랑도 잘 어울리고, 그리고 특히 피노누아는 원래 트러플 풍미랑 잘 어울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트러플 파스타라든지 아니면 뭐 트러플 크림 리조또 이런 거랑도 잘 어울리고요. 그 다음에 피노누아가 또 전형적으로 오리고기, 뭐 구스 요리, 베이징덕 이런 애들이랑도 굉장히 전통적인 궁합이기 때문에 이제 레드와인은 해산물이랑 페어링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피노누아는 미국 피노누아라고 할지라도 약간 연어 요리 있잖아요. 생연어 말고 굽거나 막 소스를 해가지고 요리를 한, 아니면 참치 요리, 참치 요리도 생 참치 요리 말고 뭔가 조리가 된 그런 참치 요리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푸드 페어링 레인지에 있어서도 굉장히 범위가 넓고, 음식 페어링을 할 때 사실은 좀 만능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부르고뉴 피노누아도 생각 외로 좀 대중적으로 어필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부르고뉴 피노누아라고 하면 일단 너무 이제 가격이 요즘은 너무 높아지기도 했고, 그 다음에 좀 가장 어려운 와인의 대명사잖아요. 사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지구 온난화의 이슈가 부르고뉴에서 굉장히 핫해요. 왜냐하면 지금 2018, 2019 그리고 벌써 이제 2020년까지 이 빈티지가 굉장히 좀 더운 빈티지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약간 뉴노멀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듯이, 지금 부르고뉴에서도 이게 약간 뉴노멀의 뭐 부르고뉴 스타일 와인이냐?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글로벌 워밍 시대에 새로운 스타일의 부르고뉴 와인을 재정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빈티지가 18년부터 계속적으로 좀 더운 빈티지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2018년, 19년 빈티지 부르고뉴 레드와인 드셔보시면 굉장히 부르고뉴 와인 같지 않고 신세계 와인 같다라는 평가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단점은 약간 부르고뉴 특유의 어떤 그 엘레강스함, 좀 섬세함, 약간 복합미가 좀 적어지고 너무 이제 과실풍미 위주의 와인이 되어버리는 건 아니냐, 약간 이런 우려감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꼬트도르에서도, 특별히 더 부르고뉴에서도 남쪽 지역의 레드와인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라이트한 거 싫어하시고 섬세한 와인을 싫어하는 분들한테 더 어필할 수 있는, 조금은 더 대중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와인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꼬트도르에서도 꼬트드 뉘 말고 꼬트드 본 지역, 꼬트드 본보다 더 밑에 샬로네즈, 마코네 이쪽의 레드 와인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더 그럴 수 있고요. 이런 지역들이 또 덜 비싸잖아요, 훨씬. 그래서 뭐 알룩스 코르똥, 볼네이, 메피에, 뭐 릴리, 지브리, 그리고 뭐 막공 레드 와인, 뭐 이런 와인들은 확실히 이제 가격대도 훨씬 저렴하면서 말씀드렸던 더웠던 빈티지의 와인들은 캐주얼하게 즐길 수 있는 와인들이 되는 것 같아요. 또 제가 워낙 피노누아를 약간 못 버리는 스타일이라 한국에도 요즘 좀 더 부르고뉴 와인이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너무 막 부르고뉴 와인 이렇게 드시는 그런 분위기보다도 좀 하나의 그냥 스타일로 편안하게 그렇게 마실 수 있는 스타일도 있다. 뭐 미국 피노누아 같은 경우에는 워낙 한국에 들어와 있는 브랜드가 많아서 제가 딱히 뭐 추천을 해드리지 않아도 되게 많이 마주치실 것 같고 또 와인샵에서 추천을 받기도 되게 수월하실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건 모든 와인이 그렇기는 한데, 그러니까 와인을 드실 때 그 지역을 좀 알고 드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미국 피노누아라고 해서 다 같은 미국 피노누아가 아니라 캘리포니아 피노누아인지 아니면 오레곤주의 피노누아인지 분명히 이 둘이 스타일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뭐 캘리포니아 안에서도 나파에서 만든 피노누아인지 소노마에서 만든 피노누아인지, 소노마 안에서도 혹시 러시안 리버밸리 건지, 뭐 그런 것들을 좀 분석하시면서 비교하시면서 드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레드 와인을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확실히 화이트 와인보다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레드 와인이. 근데 그래도 저는 훨씬 더 재미있었던 것 같고 너무 말을 열심히 해서 목이 약간 또 쉰 것 같아요. 아무튼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또 재미있는 와인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다음에도 또 만나요. 안녕.